네,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쉬어갈 때 내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선임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가 달려주다가 오늘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최근 코스피 시장에 좀 강한 흐름이 계속 너무 이어졌습니다. 강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소폭 조정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전반적인 금융과 증권업종 지수에 영향력이 끼치는 업종 중심으로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일단 과매수 영역권에 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옵션 만기일이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좀 앞당겨서 옵션 만기가 지금 한 5,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지수 대응 전략은 2490포인트 중심을 기축으로 해서 상하 변동 100포인트 가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상단은 3,590포인트, 하단은 3,39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좀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증권이나 투신 쪽에서 좀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롤오버한 이후에 일단 지수 상승이 나타나면 기관 중심으로 시장을 누르는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은 3,390포인트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에 더불어서 바로 긴 추석 휴가에 들어갑니다. 시장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인데 집중은요, 전력기기, 회피는 금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협업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많이 구축하겠다라는 전망 속에 전력기기 관련주가 좀 강한 시세를 내줬습니다. 상승의 연속성을 기대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이제 단기 고점 구간에서 약간 네. 주가 흐름이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 신수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이 중장기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송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나 차단기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생산 리드 타임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2배 정도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진행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이 한 50% 가까이 육박한 가운데 전기화 비율은 한 23%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전기화율을 네. 높이기 위한 전력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에 대한 설비 투자 관련한 이 기업들에 대한 공급자 우위 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경쟁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지 생산 공장, 미국이나 유럽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은 수익성이 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종을 집중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회피 섹터로는 금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 조박원이 아니라 금반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금융을 관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좀 접어들어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할 부분이 네. 있는데 주담보대출에 대한 할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 부분을 인해서 예대 마진율이 좀 개선폭이 좀 둔화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은행 섹터는 일단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시장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시장 참여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 섹터에 대한 좀 인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받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회피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 안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실까요? 각각의 섹터 비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10%입니다. 반도체 10%, 그리고 앞서서 집중해야 된다는 전력기기가 가장 큰 비중이죠. 40% 태우셨고요. 방산이 30%, 조선과 기자재 20%입니다.
반도체가 일단 10%입니다. 반도체도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반도체는 뭐 지금까지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디램, 낸드 쪽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은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였고, 삼성전자도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전망이 됨에 따라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러한 밸류의 가치가 좀 모두 끌어서 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편입은 다소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금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10% 정도만 유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비중을 10%로 가져가고 계시고 전력기기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전력기기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전력기기 관련 섹터 내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뭐 60만 원 전후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효성중업은 이제 140만 원 돌파한 이후로 약간 좀 쉬어가는 패턴들 보이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전력기기 관련 섹터들은 상당히 업황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적 모멘텀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풍부한 수주 잔고와 그다음에 현지에 대한 미국 공장이나 이런 증설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친환경 그 전력 차단 관련해서 GIS에 대한 또 새로운 신규 모멘텀,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 각각의 종목을 제시해 주셨고 방산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조선과 방산 중에 방산이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강경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방산주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방산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 있습니까? 뭐 항상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네. 뭐 현대 로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방산 업종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수급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섹터로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는 일단 업황 자체도 좋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둔화되는 주가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발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영토 수복 가능성이 좀 부각되면서 일단 방산주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전쟁이나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미국이 분쟁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 여부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입이 축소됨에 따라서 미국의 안보 공백에 대한, 유럽의 또한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토나 유럽에서도 GDP의 5%까지 2035년도까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전반적으로는 미국까지 전반적인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포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좀 성과를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미국 내 스마트 공장 팩토리를 지금 추진 중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스텔스기나 이러한 차세대 전투기를 갖고 있지만은 일단 훈련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에 대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항공우주도 그러한 부분의 수혜로 인해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육해공 모든 전반적인 다각적 무기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방산 업종 지속적인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방산업체 기술력과 빠른 납기력으로 눈에 띄는 경쟁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국방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역시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탑픽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시해 주셨고, 앞서서 다음 주에 만기일도 있고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좀 크다라고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옵션
옵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 지수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2,490포인트 기준으로 옵션 마디 가격 20포인트씩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90포인트가 이탈하면 네. 3,470포인트, 고기가 이탈하면 3,450포인트. 역시 상방도 20포인트씩, 중심선 기준으로 3,510포인트, 3,530포인트씩 추가적으로 20포인트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연휴를 앞두고 약간 한동안 좀 쉬고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방산 쪽에 대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수나 힘이 좀 빠지면서 방산과 전력기기 섹터 중심으로 좀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한동안 좀 주춤거렸다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롯데메 그 방산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방산 말고 혹시 뭐 전력기기 안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네, 언급드린 중에서 전력기 관련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현대일렉트릭. 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 쪽에 대한 초고압기에 대한 수주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쪽에 대한 유럽 시장에 대한 신규 수주가 좀 나타났고요. 유럽 시장 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출을 용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MOU 체결을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도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도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로 인해서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신규, 그다음에 노후화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대한 현지 생산도 가능한 그런 증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포트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점 유진투자증권 본점 영업부 선임 PB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